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페이지가 기필코 선행장학의 한 페이지입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필기노트처럼 그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3, 4월에 진행될 기필코 선행장학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장 실패든 정부 실패든 어디서든 실패를 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소득 분배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실패거든요.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고 정부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장 실패고,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악화됐다, 심화되면 그건 또 정부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이 정부 실패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늑대입니다. 늑대, 울프. 여러분, 늑대가요 굉장히 착한 동물이래요. 환경부가 3년 전에 지리산에 늑대 30마리를 방사를 했는데, 늑대는 사람을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수컷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 늑대만 사랑한대요. 그리고 암컷 늑대가 죽으면 새끼들을 전부 건사하고 그 죽은 암컷 늑대 무덤 앞에서 굶어 죽는데요. 늑대가 그런 동물이래요. 여러분들 늑대 같은 남자가 되세요.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나세요, 우리 여학생분들은. 자, 이 늑대가 정부 실패를 처음 얘기를 했는데, 울프가 처음에 정부 실패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정부 실패가 생기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게 결합돼서 정부 실패가 생긴다. 자, 하나는 수요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 또 하나는 공급 측면이거든요. 네, 수요 측면은 주로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너무 팽창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지나치게 정부의 많은 걸 의존하는 피동성,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119에 전화해서 잡아달라고 전화를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퀴벌레 나오면은 119에 전화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전화를 하긴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근데 전화하는 이유가 다르죠. 우리는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미국은 이런 바퀴벌레 나오는 집을 임대해 줬다고 건물주를 처벌해 달라고 전하는 이유가 다르대요. 자, 국민들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정부에 의존을 하고, 근데 또 하나 수요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못된 정치인들은 자기들은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 수요를 요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요, 왜곡된 보상 심리,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할인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왜곡된 보상 심리는 이거는 공약을 남발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공약 엄청나게 남발하잖아요. 지난번 18대 대선, 19대 총선 때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개발해 주겠다고 개발을 한, 공약을 한 그 국토 개발 면적이요, 우리 국토 면적의 1.2배더래요.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개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허경영 씨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허경영 씨 17대 대선 때 내가 당선되면 결혼하는 젊은이들한테 1억의 그 보상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IQ가 430이다. 외계인과 수시로 교신한다. 공중부양도 한다. 저는 그 허경영 씨를 뭐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저는 참 허경영 씨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정치인이에요. 자,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그것도 당장 해내란, 당장, 나중에 천천히가 아니라 당장 해내라. 왜냐하면 정치들은 할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멀리 보질 못해요. 안목이 매우 단기적입니다. 단견.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많은 걸 해내라는 엄청난 것들을 정치인들이 요구하고, 국민들도 또 많은 걸 요구하고, 이 수요 측면의 문제고요. 공급 측면에도 문제가 있어요. 공급 측면에는 주로 이제 공공재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관료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게 주로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이에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주로 공공재는 무형적이고, 성과를 계량하기 힘들고,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생산 함수가 없죠. 얼마를 들이면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나온다, 이런 함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와 수요 측면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는 게 이제 울프의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정부 실패라고 하면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일반적인 정부 실패 요인을 발생하거든요. 일반적인 정부 실패 요인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들려. 첫 번째가 비용과 수익이 절연된다. 비용과 수익이 절연된다. 자, 이 말은 공공재는 이득을 본 만큼 본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공무원들도 원가에 대한 인식이 없고, 국민들도, 소비하는 국민들도 내가 얼마를 내고 이걸 이용을 하지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 과잉 낭비가 이루어지는 게 정부 실패의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사적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사적 목표. 자, 사적 목표라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적 목표 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 국민이 원하는 목표죠. 근데 공무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공적 목표 대신 자기 눈앞에 사사로운 이득이나 이권, 출신, 출세, 승진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안에 있는 사소한 것만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내부성이라고 돼요. 인터널리티, 내부성, 사적 목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X의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X의 비효율. 자, X의 비효율, X라는 거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런 뜻이거든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통 이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원 배분이 잘 돼도 공무원 사회는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원 배분이 잘 돼도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안이란 경영을 한다든지 복지부동에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X의 비효율은 기본적으로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비효율적인 현상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경쟁 생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 민간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민간은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생적 외부 효과예요.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네 번째 요인은요, 파생적 외부 효과. 자, 여기서 외부 효과는 주로 부정적인 부작용,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말하고, 요거는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줬는데 또는 규제를 했는데 그게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겨울, 요즘처럼 이렇게 추웠을 때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이 추운 겨울에 엉덩이에 땀띠 나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는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18도 이하로 하고, 동종일 때는. 그 다음에 여름에는 28도 이상으로 유지해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된다. 겨울에는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여름에는 28도 이상으로 유지해라. 거꾸로 된 것 같죠? 반대인 것 같죠? 야, 18도 이하면 손이 곱아요. 글씨 잘 안 써져요. 여름에 28도 이상이 되면 거의 이거는 반바지에 슬리퍼에 넥타이 풀고 이렇게 해야지 견딜 수 있는 온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여름 같은 추운 겨울에 공무원들이 18도 이하로 유지하라 그러니까 춥잖아요. 집에서 전부 개인 방석을 갖다가 전기 방석을 꽂고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절감이 안 되면서 엉덩이에 땀띠만 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 이게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파생적, 의도치 않은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이런 게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흔히 이 파생적 외부 효과는 주로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유인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유인이라는 건 보조금이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를 했을 때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이 파생적 외부 효과예요. 베트남에서 쥐를 한 마리씩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 해서 그런 정책을 썼대요. 그랬더니 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쥐를 사육하더래요, 주민들이. 쥐를. 자, 그 다음에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쪽 지역에 차가 너무 많이 다니면 이제 혼잡스럽겠다. 그래서 자동차 홀짝 운행이라는 규제를 했어요. 홀수날은 홀수 차량만 다니고 짝수날은 짝수 차량만 다니도록 해라. 그랬더니 홀수차를 가진 지역 그 유지가 돈은 많은데 그걸 하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짝수차를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 대수를 줄이려고 했던 홀짝 규제가 오히려 자동차 운행 대수를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은 민간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책을. 그래서 그 규제를 정책을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거나 유인책을 썼는데 그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그건 또 정부 실패가 된 거죠. 마지막 정부 실패 원인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권력과 특혜의 남용에 따르는 분배의 불공평 현상입니다. 물론 분배의 불공평은 시장에서 흔히 생기죠. 능력의 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정부가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정부가 했을 때 불공평은 능력이나 정보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이 아니라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특혜를 남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공평을 조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든지 부자 감세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소득 분배가 더 정부에 의해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요 네 번째까지 이 네 번째까지는 사실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이고 요거는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에 의한 개입이나 정책이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형평을 떨어뜨리면 그거는 이제 정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죠? 어떻게 대응해야죠? 자, 이 정부 실패를 연구한 학자들은 정부 실패가 발생한 요인별로 정부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이 달라지듯이. 자, 저희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죠? 자,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보조금을 주는 방법. 세 번째는 규제를 하는 방법. 이게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썼던 대응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지나치게 직접 공급하고 보조금 주고 규제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부 실패가 생겼다면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따라서 이거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이었다면 정부 실패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직접 공급하던 걸 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겨서 민영화를 한다든지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게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 이거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 그런데 이 대응 방안이 원인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별로. 자, 그런데 정부 실패를 연구한 학자들은 비용과 수익이 단절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외교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서비스를 받은 만큼 돈을 주고 사라, 수수료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성격상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을 연결시켜서 돈을 징수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학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적 목표는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부가 관료가 직접 공급할 때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나 목표나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직접 공부하지 마라. 민간에 넘겨. 그게 바로 민영화예요. 민영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X의 비효율은 원인이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면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X의 비효율은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도 경쟁 체제가 아니죠. 보조금 받아도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규제하면은 규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기업들이 또 어떤 반사적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을 저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쟁을 이 세 가지는 다 저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다 끊어야 돼요.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삭감하거나 그다음에 규제 완화하거나. 파생적 예비효과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를 했을 때 생기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말거나 보조금을 끊거나 해야 돼. 베트남 지를 사육하는 거 보조금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홀짝 규제를 했더니 자동차 운행 대수가 늘어나더라. 그럼 홀짝 규제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보조금 삭감하고 규제 완화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 요거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권력과 특혜를 남용한다. 이건 주로 누가 그렇게 할까요? 권력과 특혜를 남용하는 사람은 관료가 그렇게 하거나 직접 공급하는 관료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규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기업들이 반사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아 현대가 자동차 만드는데 삼성은 만들지 마라. 그러면 기아 현대가 반사적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가격도 올리고 신차 개발 안 하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직접 공급하지 마라. 민영화. 규제를 하지 말거나. 보조금 삭감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권력이 형성되지는 않잖아요. 보조금 경제적인 어떤 유인, 지원만 하는 거지 권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삭감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부 실패 원인이 이 5가지인데 요거에 대해서만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사적 목표, 액수의 비효율, 파생적 예비 효과, 권력과 특혜의 남용에 따른 불공평은 각각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실패도 그렇듯이 정부 실패도 원인별로 대응책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상세히 필기노트 이 페이지에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주 2에는 필기노트로 이론 강의를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것이고, 이게 CD 끝까지 합쳐서 중요한 건 거의 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뭐 기본서 가지고 강의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일요일 날 문제풀이까지 좀 하시려면 핵단기 요걸로 일요일날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3, 4월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좀 작은 투자로 좀 완성도를 좀 행정하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핵단 기필코로 기필코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